여러분 혹시 부자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현 시점에서 전 세계 최고 부자 1위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인데요. 올해 1월에 이 1위 자리를 잠깐 뺏어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인데요. 화성을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우주선을 만드는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전기차로 잘 알려진 테슬라 모터스, 태양광 산업을 하는 솔라시티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의 트위터 한 줄에 비트코인이 급등하는가 하면 그가 언급하는 주가가 폭등하기도 하고 지금은 또 떡락했습니다. 유튜브 하기 참 힘드네요. 수정을 몇 번을 하는 거야? 아무튼 21세기 가장 핫한 혁신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라떼는요, 사실 부자하면 이 사람이었어요. 빌 게이츠. 우리에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 1위 부자의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현재는 회장직을 내려놓고 자선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 유튜버 드로앤들입니다.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이 두 사람의 인생 시간관리법에 대해 책 442시간 법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12살이던 빌 게이츠는 레이크사이드 스쿨이라는 곳에 입학을 합니다. 이곳에서 빌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침 이 학교에서 텔레타이프라는 기초적인 수준의 컴퓨터를 처음으로 설치한 겁니다. 어린 빌은 이때 처음 컴퓨터를 사용해보고 푹 빠져버린 거죠. 그때부터 빌은 거의 모든 시간을 컴퓨터에 쏟아부었는데요. 하버드대를 자퇴하고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하기까지 특별한 시간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10년 가까운 세월을 오직 컴퓨터에만 매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시간 관리의 첫 번째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입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정작 사회에 나와서는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1971년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기 엔지니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두각을 나타냈고 12살이던 해에 비디오 게임을 개발해서 $500에 판매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냥 떡잎부터 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08년 일론 머스크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미국 경기가 바닥을 쳤고 테슬라는 예약 주문을 받은 1200대의 차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서 고객의 신뢰를 잃고 있었죠. 언론들은 일론의 회사의 잔고가 $900만 밖에 안 된다고 떠들기 시작했고 아내 저스틴과의 이혼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스페이스X의 펠컨 1호가 민간이 발사한 세계 최초 우주 로켓이 되면서 상황은 역전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도 일론 머스크도 결국 시간 관리의 시작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목표를 정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아이비리그 대학을 그만두고 창업을 통해 성공했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는 대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했는데 1년 반만 학교를 더 다니면 하버드대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자신간의 가치관이 잘 설립된 사람이라도 이런 결정을 쉽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책 442시간 법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생 성장 경로를 만들어라. 빌의 인생 발전 단계는 자신, 조직, 사회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시간을 투자했고 실력을 키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회사를 설립해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고 나서 자선단체를 만들어 사회를 위한 일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자신의 강점에 집중한다. 어린 빌은 자신이 수학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점을 활용해서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드는 데 사용했죠. 만약 그가 그의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변호사가 되었다면 자신의 강점보다는 약점을 강화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쏟았을 겁니다. 물론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랬어도 성공을 했겠지만 지금의 빌처럼 세계적인 갑부로 성공할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죠. 성공적인 인생 곡선을 그리고 싶다면 성장 경로를 만들고 자신의 강점을 찾아 집중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론이 스탠퍼드 대학원에 물리학 박사과정에 입학했을 때 그 당시 인터넷 물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994년 12월에 출시한 넷스케이프가 인터넷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해 8월에 출시된 빌 게이츠의 윈도우 95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출시하면서 인터넷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었죠. 이런 변화를 지켜보던 일론 머스크는 책상에 앉아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틈틈이 만들어 온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입학한 지 이틀 만에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집2를 창업했고 4년 뒤에 컴팩이라는 회사에 인수되며 $2200, 우리나라 돈으로 2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게 되죠. 만약 우리가 일론과 빌처럼 아이비리그 대학의 학생이었다면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우리가 빌과 일론과 같은 결정을 내리기 힘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미 투자한 시간과 돈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관리의 시작은 본인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죠.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는 자신들의 목표와 강점을 뚜렷하게 찾아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젊은 나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산업 혹은 직장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어떤 것도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죠. 여러분은 지금 가슴 뛰고 설레이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인생에 있어 시간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음 영상 세계 최고 부자들에게서 배우는 인생 시간관리법 2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시간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로우 앤 들어가세요.